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도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필환경 시대 기후변화와 또 밀접한 환경 이슈들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환경하자, 오늘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최화영 활동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네. 네. 네, 오늘은 그 서울 시민분들 한 번쯤 이제 신촌에 가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신촌역부터 연세대까지 뻗어 있는 도로를 연세로라고 하는데, 네, 그 도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연세로는 대중교통 전용 지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중교통 전용 지구는 일반 차량은 들어갈 수가 없고, 맞아요. 네, 버스나 경전철처럼 이런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보행자의 보행 활동만 허용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한국 처음으로 대구에서 먼저 도입이 되었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서울, 이제 부산까지 전국에 총 3곳이 있습니다. 3곳이? 네. 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는 2012년 서울시가 보행 친화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그 일환으로 진행이 되었고, 연세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차량 통행을 막는 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3년 동안 뭐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 같이 이렇게 이해관계자들과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고요. 그 끝에 2014년 1월부터 개통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긴 했네요. 3년 동안 그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차가 들어와야지 장사하시기가 편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이제 대중교통 전용 지구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밤까지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이 되면서 이제 대중교통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도로에 이제 보행자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직접 가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의 도로 중에 이런 곳이 거의 없다 보니까 좀 걸으려고 그래도 항상 차를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네. 자, 그러면 도로 이렇게 차 없는 도로 뭐 또 대중교통 전용 지구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변화됐나요? 일단 연세로가 이렇게 대중교통 전용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제일 처음으로는 아무래도 걸어다니기가 굉장히 좋아진 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도 이렇게 보도가 좁은 편은 아니긴 했는데 거기에 분전함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이렇게 통행을 방해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좁고 불편했던 보도를 이제 이번에 왕복 4차로였던 차로를 이렇게 줄이면서 보도를 최대 8m까지 늘렸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줄어들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차량 속도가 줄어들었고요. 사람들이 신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신촌은 좀 2000년대에 들어서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뭐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이나 이런 걸로 좀 홍대로 상권이 많이 옮겨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렇게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생기면서 좀 다시 활성화됐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또 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대중교통을 버스를 타고 신촌을 방문하는 그런 시민분들이 늘었고요. 그리고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방문하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 당시에 만족도가 원래 12%로 굉장히 낮은 편이었는데 이제 70%까지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엄청 올라갔는데요. 네, 만족도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니까 근처의 상권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었고, 서울시 보도자료를 확인해보면 매출이 4.2% 증가했다라는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도 늘고 다행이네요. 상인분들 걱정하셨을 텐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차가 다니지 못하니까 이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중에 수송 부문이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축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도로가 없어지면 차가 더 막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좀 도로가 없어지면 아예 차 이용률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통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촌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도 알고 젊은이의 계시잖아요. 거리잖아요. 네, 거기는. 그렇죠. 예. 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차량이 다니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넓은 광장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축제장으로도 자리 잡아서 이제 신촌하면 뭐 물총 축제라든지 맥주 축제 같이 이렇게 그게 여기서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많은 축제의 장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지금 뭐 김진희 님께서 글 올려주셨는데 차 없는 거리 진주에 있는데 이제 단지 차 없는 거리도 너무 좋고 편리하고 문화의 거리가 결국은 된다. 지금 그런 얘기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 서대문구에서 지금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또 없애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일단 서대문구에서는 지금 신촌 상권을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 이유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입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3개월 만에 좀 서울시에 해제 요청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청하는 이유는 차 없는 거리 때문에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좀 상권이 침체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사실 이것도 일부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신촌 상권이 좀 침체되어 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근데 과연 교통 때문만인지 뭐 이거는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아직까지는. 네, 그것도 이제 그래서 저희가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이렇게 신촌 상권이 침체가 된 게 정말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 때문인지 조금 확인하는 과정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서대문구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신촌의 상권 침체된 게 차 없는 거리 때문인지는 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권이 침체된 거는 딱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코로나19라든지 뭐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좀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좀 차가 다니면은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근거 없는 낙관을 펼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실제로 또 옆 동네에 있는 마포구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홍대에도 차 없는 거리를 주말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예. 평일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구가 다르니까 정책이 다르네. 네, 근데 또 네. 같은 주제로 정반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연쇄로 도입했을 당시에 또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 80% 이상이 단순히 그냥 통과를 하는 차량이라고 밝혀진 바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차량이 다닌다고 해도 아마 상권 활성화는 큰 연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좀 시민들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시민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아서 네, 저희는 이걸 좀 계속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 서울환경연합에서 서울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예. 68.5%가 해제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말고 서대문구에서도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예. 네, 그쪽에서 한 거는 이제 찬성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 대상을 보면은 뭐 백화점 이용자라든지 뭐 교회나 병원 이용자 등 사실 여기를 방문하는 분들은 대부분 좀 차를 타고 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서대문구 주민에 대한 조사는 약간 부족한 상황이고 좀 어떻게 보면 차량 이용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대학생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연세대나 이화여대나 뭐 서강대 학생들은 90% 이상이 해제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고요.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공동 행동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자체가 이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제하겠다 그럼 그냥 바로 해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은 서울시가 주도해서 한 거고. 구 차원은 아니군요. 네, 그래서 이 도입과 해제 권한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는 도입할 때는
되게 많이 애를 써서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도입을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지 개선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만들이 쌓이고 결국 해제를 요청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데 이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해제하는 권한은 자치구에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됐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먼저 해제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행정 예고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행정에 의해서 차 없는 거리가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말에 지금 그러니까 주중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고 이제 주말에 차 없는 거리인데 이게 이제 먼저 지금 행정 예고가 올라와 있는 상태다. 네, 그러면 이제 주말에는 원래 보행자들이 그렇군요. 도로를 이용했는데 다시 그냥 버스만 다닐 수 있게. 네. 끝으로 한 말씀 정리해 주신다면. 네, 저 이쯤에서 좀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도입한 목적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고 이제 보행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인데 차가 다시 다니게 되면 결국 더 차를 많이 이용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서 보행 친화 도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이라도 서대문구는 이렇게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서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또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저희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에 이제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네, 확인해 보시고 여기 동참하는 서명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 최하영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